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짧고 거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질문의 본질을 꿰뚫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혐오를 전제로 한 질문에 더 이상의 설명조차 필요 없다는 듯 선을 그은 순간이었습니다. 7일 상하이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방중 성과와 함께 한중 관계의 민감한 현안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 한한령, 서해 구조물, 중일 갈등까지 피하지 않았고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튀어나온 질문은 외교도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인 직원 문제 때문에 국민의 반감이 크다. 사실 확인도 맥락도 없는 전형적인 혐오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범죄자가 중국인이면 중국을 미워해야 하나? 일본인이면 일본을, 미국인이면 미국을 미워하나? 혐오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전염입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가 그 전염을 방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중계 기자간담회. 그곳에서 확인되지 않은 국민 정서를 앞세워 특정 국가를 암시적으로 겨냥하는 질문은 외교도 아니고 저널리즘도 아닙니다. 이 장면은 재래식 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권력 감시는 사라지고 자극과 혐오만 남은 질문. 사실과 합리 대신 프레임과 선동으로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국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시대. 언론의 왜곡은 이제 즉각 드러납니다. 언론이 질문의 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국민은 더 이상 그 편에 서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질문 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국 근거 없는 혐오 정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게 이번 회담의 골자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서해 구조물이나 오래된 미세먼지 문제, 특히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약간의 우려, 불편함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두 분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우리가 사이버 안보 관련한 MOU도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의 배경을 좀 알고 있는지 두 분이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명백하죠.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잊어버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죠. 예를 들어 한참 심할 때 이게 중국 발이냐 아니면 어디 발이냐 몇 퍼센트가 중국 거냐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저도 누구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방송에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죠. 근데 중국이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기억나서 우리 이 상하이시 시장이 환경부 장관을 했고 또 환경공학자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북경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해시장을 하고 있는데 북경시장을 하면서 이 북경의 환경 문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어쨌든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개선을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실력자죠. 능력자인데
그 얘기를 제가 칭찬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한중 혐오 정서의 원인이라서 한 얘기는 아니고, 서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뭐 이상하게 또뭐 왜곡해서 뭐 서해를 뭐 상납을 했느니 이런 이상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은 서해 이제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그 중간쯤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어요. 근데 공동 관리 수역을 사실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그 중간을 공동 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이 중간에 뭐 와가지고, 아니면 그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위치가. 그 중국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물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다. 양식하는 거다. 회유하는 좀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 그런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건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옮기자. 그걸 자꾸 논란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인데,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근거 없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정리들을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중간적 입장에서. 언론이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누구 편 들어가지고 왜곡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도 아니고. 정치 집단이 그러는 거야 이해하지만. 붙여서 내가 얘기 한번 얘기했다. 참 신통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요. 이거 맞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최종 판단권은 법원이 가지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이게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거죠.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달라요. 언제는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다. 원래 무죄 나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한 기소? 항소하겠다면 혼내야지 오히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그런데 묘하게 그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말이지.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해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서 있는 걸 이렇게 똑바로 안 쓰고 입밖에 삐딱하게 서 있으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혐중, 혐한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엄청 피해를 주잖아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손해는 국민들이 받죠. 장사 안 되고 물건 안 팔리고 화장품 진짜 지금 같으면 중국을 석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팔리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정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박 4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동행한 기자단과 깜짝 오찬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이경태 기자도 이 일정 알고 있었습니까? 네, 보안 및 엠바고 문제로 미리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저께 밤늦게 간담회가 현지에서 전격 결정됐습니다. 취지는 순방 일정이 빡빡하고 힘든 만큼 네. 동행한 기자단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고 예. 이 때문에 프레스센터 철수 시점도 원래 예정보다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호 문제로 기자들이 미리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또 더 정신없고 철수가 늦어져서 바빠졌을 거다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겠죠.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진행됐고요. 생중계된 1부는 모두 보셨을 겁니다. 기자회견 같았어요.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모두 발언 때 국민에게 외교의 과정과 성과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소통 측면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요. 네. 1부 때도 강유정 대변인이 좀 이제 질문 그만 받고 비공개로 밥을 좀 먹자 뭐 이랬는데 대통령이 또 질문을 계속 받았잖아요. 네. 결국 밥이 1부 중에 나왔다고 하고요. 2부는 비공개였는데도 대통령이 식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가지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제 공개된 장면만 보더라도 정말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서해 구조물 철수, 또 한중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 이제 서해 구조물 철수 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전후 사정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네요. 네, 이번 방중에 가시적 성과가 없지 않냐라는 일각의 분석을 좀 무섭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서해 구조물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세워져 있는 건데요. 총 3개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양식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2022년에 세워진 구조물이 마치 석유 시추선 형태라서 네. 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처럼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미리 깔아놓은 거 아니냐? 네. 오늘 이게 있어서 우리 정부가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이번에 일부 해결된 겁니다. 이번에 철수하게 되는 게 그 석유 시추선 형태를 갖고 있는 관리시설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또 해양 경계 핵정 관련해서도 이번에 좀 하자라고 했는데 원래 요거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좀 다른 트랙에서 논의되고 있었다고 해요. 2014년에 양국이 관련 회담을 매년 1회 열자라고 했는데 2015년, 2019년 이렇게만 열리고 안 열리고 있었고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한번 짚어준 덕분에 좀 추동력을 얻고 다시 한번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 이제 풀어내고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한령 완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라고 직접 표현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 측이 관련 문제 제기에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표현했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장에서 하나씩 문제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국내 현중 정세 해소를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등이 좀 현중 여론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서 공격의 빌미를 안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름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또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K민주주의가 또 들어오는 것을 또 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양국이 어느 선까지 합의해 나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정상회담 때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야 한다.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편으로 쓰는 걸 분명히 하라는 식으로 좀 나와서 이게 또 일부에서는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잘 풀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뭐 나는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들었다. 공자 말씀이라 생각했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런 외교 현장에서 의문을 좀 떨어야 될 순간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시 주석이 특정 의도를 담았더라도 굳이 나서서 반응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취지였어요. 실제로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한다면 비공개 석상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그렇죠. 대통령은 비공개 때 시 주석이나 나나 서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타협하고 조정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특히 뭐 기자들에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 이익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핵 추진 잠수함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게 대통령이 1월 중순에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일 갈등을 중지할 뜻은 없냐라는 취지의 질문도 있었는데 이유가 있는 싸움에 잘못 끼어들면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역할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역할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를 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얘기도 이제 눈에 띄었는데 중국은 원래 이제 외교 관례상 공식 선물을 밖에다 알리지 않는다고요? 네, 대통령도 그래서 관련 질문에 너무 물건값에 연연하지 말자. 예. 우리 선물이 그쪽보다 좀 약소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래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선물 일부가 좀 알려졌습니다. 아하. 전기 자전거 그리고 중국 도자기 세트, 뭐 그림 등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전기 자전거는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브랜드의 어떤 기종일지 관심이 좀 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더 이상 공개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관련해서 기자들이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달라라고 했는데 네.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중국의 관례를 존중해서 여기 관련된 어떤 자료를 낼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 질문도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뭔가 쑥스러워하면서 답을 끊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사실 이번 방중에서 김 여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펑리위안 여사와 차담을 하면서 한중가요제를 다시 열자 이런 제안하는 등 네. 이번 방중에서 좋은 어시스트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통령 내외가 그런 걸 좀 상의했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런 거 없다.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간대에 김 여사가 K뷰티 행사에 있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엄청난 어시스트를 선보였습니다. 저녁마다 대통령과 나는 1일 1팩을 하고 있다라면서 한국 마스크백을 송부하고 예. 심지어 헤어 제품 설명을 들을 때는 요새 나도 앞머리가 빠져서 너무 고민이다. 그러면서 그 상품 홍보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탈모 얘기까지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김혜경 여사의 어떤 홍보 능력을 보여줬다. 문화 능력, 문화 외교를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뷰티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이걸 또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김혜경 여사가 해냈다. 그래요. 펑리위안 여사와의 대화 내용도 보면서 이렇게 한한령이란 걸 사실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한중 가요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문화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중국과 한국이 더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떡만둣국부터 해가지고 이 학교에 가서는 치킨도 쏘고 그리고 K뷰티 이 현장까지 가서 함께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김혜경 여사도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 또 특히 중국에서의 여론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쉴 틈 없이 진행된 3박 4일간의 중국 일정 마무리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귀국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추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추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밝은 표정으로 마중 나온 대통령실 또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다 인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늦게 와가지고 피곤할 법도 한데 오늘 또 공개 일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주제는 인공지능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도약이고요. 이 큰 틀 안에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아마 뭐 중국 방문 이후에 후속 상황도 얘기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그 현장. 강훈식 실장 추워 보이네요. 유독. 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부부 귀국하는 현장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3박 4일간의 방중 성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국하고의 여러 이제 협력 사안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이 지역의 평화 안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저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 평화의 제도화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조약, 입법 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군사안보에 대해서도 네. 협력 가능성의 길을 열었는데 네. 국방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경기도 전문가도 맞습니다만 어떤 협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국방안보 협력을 할 것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이나 주변 국가하고 할 수 있는 가장 군사 협력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재재난이 났을 때 서해안에서 재재난 이런 거라든가 구조 활동 또 테러에 대한 그 공동 대응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제가 2004년 5년도에 합참에서 중령으로 한미 군사 협력 장교를 할 때가 그때도 제가 그때 제시를 해서 미측하고 많이 협의했던 것이 주변 4강하고 또 주변 6개국으로 확장해서 군사 협력이 동북아에 필요하다. 비국가적인 위협은 공동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그때도 1단계로 그러면은 먼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먼저 하고 거기에 중국, 러시아를 포함을 시키고 나중에 북한도 포함시키자라는 네. 안을 가지고 벌써 20년 전에 토의한 바도 있어요. 20년 전에요? 네네. 와. 그때 사실 저하고 저희 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네네. 했고 그것이 미국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그 당시 그걸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때 절실히 느꼈던 것이 앞으로 미래는 군사 위협도 있지만 비군사 위협의 점점 높아져요. 지금 기상 이변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 기상에 대한 네. 그 대응이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대응이라든가 테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해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또 구조해야 될 거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국하고 적극적으로 네. 협력해야죠. 서해상에서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날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럼 공동 대응하고 그러려면은 서로 간의 협력 체계, 소통 체계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양계 군사 그 지도자들 간의 이해도가 높고 중국군과 우리 군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네. 나중에는 이제 군사적 위협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군인들은 서로 어떤 나라든 금방 통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 협력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쉽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길을 여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 사실은 여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동안 사실은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엄근진, 네. 엄격 근엄 진지 예, 그런 상징이었는데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셀카 그렇죠. 예,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네. 에이펙 때 선물로 준 샤오미 샤오미폰. 이 샤오미폰. 예. 그 샤오미폰이 사실은 그 디스플레이는 LG로 만든 거고 네. 그 휴대폰은 실제 이제 중국산인 건데 네. 이게 한중 협력의 상징 같은 존재여서 그렇죠. 저는 선물한 시진핑 주석도 그게 이제 구형 모델이라는 거예요. LG 네. 디스플레이를 쓴 거. 그 선물한 것도.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인민대회당에서 셀카를 찍은 것도 야, 두 분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셀카 외교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감성 외교 뭐 이렇게 그렇죠. 역시 스마일 외교 이렇게 네, 또 평가를 역시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단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 선물 받은 거를 네. 그걸로 다시 보여주고 음흠. 그걸 가지고 이제 셀카를 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찍는 모습. 예. 그리고 또 시진핑 나중에 보니까 사진 잘 찍네요 하고 또 칭찬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 화질이 좋다 네. 저 휴대폰이. 예. 저런 것들이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요. 셀카가 일반화되는 이런 한국 문화를 네. 또 알려주는 거고 맞습니다. 예. 하기도 하고 그 선물 준 거를 내가 예. 이렇게 잘 활용한다. 예. 그냥 선물 준 사람은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읽는 거죠. 그리고 그 핸드폰 내에는 예. 중국 제품과 우리 부품이 그렇습니다. 같이 결합이 예. 된 한국과 중국의 어떤 상징 예.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서 분위기를 또 반전을 그러니까요. 시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예. 수 있잖아요. 예. 네, 네. 그게 상당히 기지와 재치 뭐 네.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네. 그 화동들이 꽃다발 주면 시진핑 주석이 받는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전송해 드리려고 했었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서 가지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서 즉석에서 셀카 한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확실히 좀 그 영하다. 시진핑 네. 주석보다는 젊다. 아,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뉴 미디어 아유, 아주 대단하십니다. 뛰어나시죠.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섰는데 제 질문에 앞서서 아예 북경에서 거리 취재하다가 제재당했다면서요. 그래서 네. 와,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깜짝 놀랐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실시간으로. 북경에서 취재도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예. 지금 귀국 장면 보았습니다만은 네. 외교를 이렇게 잘하실 수 있어요? 외교를 전 너무 깜짝 잘해. 놀랐어요. 예. 놀라셨어요? 그래 놀랐어요. 어. 이번에 또 네.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음. 시진핑 주석의 역할도 창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서로 조율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모라토리움으로 가자. 그것은 트럼프 일기 때 모라토리움 했잖아요. 네. 동결. 연결을. 그게 아주 가장 돋보이는 네. 그런 대북 정책 같고 음. 김정은도 이것을 마다하지는 못할 거예요. 음. 트럼프 대통령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일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좀 중국에서 좀 화끈하게 반응을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건 외교는 화끈한 게 아니에요. 화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 수사라 가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 네. 약간 이제 돌려서 네, 얘기를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 아니면 뭐 비핵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대개 중국 외무성 발표나 네. 정상회담의 발표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백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다 밝히잖아요. 네. 이것을 만약에 중국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그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설명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잘 풀려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풀려 보시는 나갈 수밖에 없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측했듯이 금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네. 여기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네. 이때 중국도 역할을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예측을 좀 가슴에 이제 담아둬야 될 것 같고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한반도에선 중요한 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어요. 자,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 찍은 건 보셨죠? 멋있더라고요. 보시더라고요. 잘 찍으시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샤오미 핸드폰 가지고 선물 받은 그 폰을. 선물 받았죠.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요. 선물 준 사람이 좀 기분 좋을 만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뭐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한 장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에 이번 이제 방중 성과가 또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외교를 정상화시켰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외교를 하고 있다. 이걸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 외교의 중요성을 관세 협상, APEC, 네. G20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외교는 국익이다. 지금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선을 넘었다 하면서 히토류 등 그러니까요. 제한 조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일본은 히토류를 100%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게이단시, 네. 경단, 전경련 우리말로 하면 일본식의. 등 뭐 일본 언론도 이거 큰일이다 하고 난리인데 여행 제한에 의해서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는 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잡아가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5천만 톤을 미국으로 가져간. 그러면서 또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또 그린랜드 하니까 지금 EU들도 난리고 그러니까요. 덴마크가 자치령을 가지고 있는 그린랜드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도 난리고 그렇지만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것 보면은 이 어려운 세계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외교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 전환길 예. 다음은 이재명 차례다? 마두로 다음. 이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얘기. 아니 예. 그 마두로를 미국으로 데려간 것을 뭐 석유다 또는 마약이다 어떻게 됐든 비난받아 마땅해요. 네. 그렇지만은 국익 차원에서 침묵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 나라 대통령이 다음에 이렇게 잡혀가야 된다. 이건 국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은 지구를 떠날 게 아니라 한국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법사위에서 좀 나경원한테 말씀하셨어요? 어제 좀 이제 하셨어요? 법사에서 저는 발언을 하나도 못하고 그 뉴스회전 MBC하고 저 인터뷰하시느라고. 예. 예. 거기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매불쇼 예, 나갔다 거기 오시느라고. 나가서 못했어요. 예. 나경원 의원 계속 이제 회의에서 보시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아무리 그런다고 아무리 그런다고 그 어디다 그 똑같이 비유하고 비교하냐 이런 그건 지적을 아니에요. 하셨는데 그건 예, 지켜야 될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라고 하시니 제가 이렇게 잘할지 몰랐어요. 지난해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교를 보니까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당 대표 할 때 후보 할 때 대통령은 외교가 가장 큰 덕목이니까 프레스센터라도 가서 외신 기자들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연설도 하고 네. 미국 가셔서도 미국 프레스센터에 가서 좀 연설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걱정했는데 이거 뭐 너무나 잘해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99점. 99점.